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냥 비슷하게만 춤을 춘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사실 저를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이런 식의 춤을 춘다라는 고유의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 2018년도 때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저 혼자 거의 준비를 한 거였어요. 그때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너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서 연습하는 데에는 너무 한계가 좀 있었고, 근데 마침 학교 선배 언니 중에 플래너 통해가지고 그 오디션을 봤던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가 오디션을 보러 나간 걸 텐데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 연습량이 자기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외부에서 따로 나가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연습을 하게 됐던, 규슈 국제 콩쿨 나갔었고, 신인 무용 콩쿨, 동아도 나갔었고, 코리아 국제도 나가고 한 8, 9개 가량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때 이미 조기 졸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졸업을 하고 바로 해외 무용단으로 나가고 싶어서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년을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 오디션을 보러 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을 보러 나가는 나이가 너무 높아버리고, 근데 해외에서는 보통 발레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오디션을 봐버리기 때문에 19, 20살 이런 친구들이랑 오디션을 같이 보게 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가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외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상된다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뭔가 터치를 하면서 몸을 잡아주시고 느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했을 때에는 내가 지금 단장님께 기억이 되고 있구나, 나라는 무용수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 무용단 코레오그라피를 진행하고 나서 창작 안무 같은 거를 다시 진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안무가 저희끼리 조금 나오고 나서 다 같이 춤을 췄었거든요. 근데 그때 움직임이 조금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한번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시키셨었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좀 마음에 들어 하시나 하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튀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 튀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클래스 하던 대로 해서는 사실 단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턴을 돌았을 때 남들 다 내려오는 동안 5바퀴, 6바퀴를 돌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절대 뛰고 다들 떨어질 때 나는 채공을 1초는 더 떠 있을 수 있다던가, 그런 장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그냥 비슷하게만 춤을 춘다고 하면 단장님께서 사실 저를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클래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식의 춤을 춘다라는 고유의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무용수한테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디렉팅을 받았을 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고치고 습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라운드에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자기는 봤으면 좋겠는지를 보통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귀 기울여서 듣고, 그 추가 라운드인 1시간 반 안에 무조건 저는 조금이라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단장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데리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은 무용수 같다라는 인상을 심어드려야 저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시아 오디션을 보고 나서 이제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쯤 입단을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어요. 이대로 넋을 놓고 있기에는
계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도 나이는 계속 먹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디션도 많이 찾아보고 어디 좀 나가보려고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오디션을 여는 발레단 자체가 거의 없었고 비디오 심사라도 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 받아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댄스 플래너에서 올린 글을 보게 됐어요. 포르투갈에서 인턴십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었는데 기회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을 제가 가게 되더라도 시즌이 겹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경험을 하고 미국을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디션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일 신경 쓰였던 점은 이게 비디오 심사기 때문에 여러 번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저 말고도 다른 무용수 분들도 여러 번 찍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모두가 자신의 최대한의 완벽한 모습을 찍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실수가 전혀 없는 영상을 촬영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인이랑 다르게 순서를 제가 짜서 바센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포르투갈 국립발레단에서 내 춤 스타일이 자기들의 무용단과 맞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저는 무용단 인스타 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클래스를 한 영상이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보고 아니면 그 주변에 포르투갈이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그쪽에 있는 무용단에서 진행했던 클래스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안무를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슷한 순서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걱정됐던 게 사실 집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플래너에서 많이 이제 리서치를 도와주셨지만 이제 그 전에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하다 보니 불안함을 좀 해소를 하고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로 나가셨던 분들이 올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좀 참고하면서 주로 유학생들이 집을 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집을 알아보게 됐고 다행히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서 지금은 예약을 한 상태이고요. 비자 같은 부분은 사실 오히려 걱정이 조금 없기는 했어요. 이제 플래너에서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냥 전해드리고 그냥 제가 출력만 해서 가면 되는 상황이었어서 오히려 부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목록을 열심히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그래 웬만한 건 가서 사자 라는 생각으로 옷은 최소화해서 준비를 했어요. 가서 그냥 그때 날씨에 필요한 옷으로 가서 사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좀 많이 챙겼던 거는 일단은 무용 관련 용품 그 다음에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편인데 아무래도 유럽이 한국보다는 그런 그 수질 자체가 석회수가 좀 섞여서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일단 찾더라도 초반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기초 화장품이나 클렌징 종류는 좀 많이 챙기고 있어요. 진짜 정말 감회가 남달랐다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미국 발레단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제 갈 수 있다, 못 간다,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거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기분이 약간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붕 떴다가 확 가라앉았다가 이걸 되게 반복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을 가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저는 주로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거는 테드나 아니면 쉽게는 애니메이션 자료들도 많고 아니면 코미디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런데 유튜브에서 자막을 켰다 껐다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처음에 보면서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끄고서 다시 들어보고
그다음에 혼자서 디텐션 적어보고 약간 그런 공부를 혼자서는 좀 많이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화인데 제가 말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다가 무용단 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훨씬 좋았어요. 제가 전화 영어를 한동안 좀 오래 했었거든요. 실생활이나 프리토킹하고 이러는 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무용단에서는 또 무용단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자주 사용되는 그런 회화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플래너에서 진행을 하는 건 무용수들을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그런 무용단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회화 표현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처럼 일단 해외 생활이 처음이라고 하시면 저는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무용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휘들 모르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공부가 되고 채워졌던 것 같아요. 무용단 영어 말고도 처음에 가서 맞닥뜨릴 만한 상황, 예를 들면 입국 심사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나 뭔가 버스를 잡아 탔을 때, 그 다음에 숙소에 처음 들어가서 주인이랑 뭔가를 얘기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집안에 뭔가가 고장이 나서 집주인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할 때, 그런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표현들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가서 정말로 이거는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어릴 때부터 눈에 확 띄거나 아니면 수상이 되게 좋았다거나 뭔가 그랬던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포부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주역을 하겠다 약간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레파토리를 발레단에서 가능하면 오래 길게 춤을 추고 싶다라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고요. 사실 무용단도 한 군데에 있어도 좋고 여러 군데를 다녀도 좋고,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그냥 춤을 많이 췄으면 좋겠다 라는 게 가장 큰 이상 목표인 것 같아요. 무용단 생활을 아직 아예 안 해본 상태라서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막 잡혀있지는 않아요. 근데 30대, 30이나 30 초반 정도까지도 저는 최대한 해외에서 오래 무용수로 생활을 하고 싶고, 한 30 이후에 만약에 무용단 생활을 이제 그만하게 된다면 그때쯤에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조금 다른 분야로 좀 일을 하지 않을까. 1차 1회 오디션 끝나고 나서 제가 새로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이 제 생각이 많이 나는데 되게 꼼꼼히 봐주시기도 하셨고, 뭔가 단순히 수업을 해주시는 걸 넘어서서 무용단에 있는 생활이라던가 그 다음에 제가 힘들거나 이럴 때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신 선생님이세요. 제가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없다 보니까 되게 춤추면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무언가를 고치면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그 부분은 지금 되게 잘했다, 그 부분이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게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박상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2년, 3년 정도 배웠지만 제가 무용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주셨던 선생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용단에 가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다고 그냥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아 댄스 오디션은 저한테 너무 큰 기회의 장이었고 제 앞으로의 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판이 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오디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쭉 회가 이어지면서 국내에 있는 좀 많은 무용수들이 이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정말 진심으로 크거든요. 국내에는 무용단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무용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페이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뭔가 월급을 받거나 공연 페이를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무용단이 국내는 사실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더 이상 내가 무용을 하는 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더 해외에 눈을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렇게 해외에 도전을 하기 어려울 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의 장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댄스 플래너란 무용수들을 후원해주는 지지자 같은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비야, 일단 축하하고, 너가 선생님한테 그래도 1, 2년 이상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잘 되고 했으면 좋겠고, 너 만나서 선생님도 행복하고, 또 너 역시 뭐 선생님 만나서 또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까지 노력하는 만큼. 선생님도 너가 자랑스럽고, 너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자. 건강하고 땡큐.